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울한 이야기, 기분 나쁜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북한은 안 보고, 보라는 북한은 안 보고 위만 바라보고 있는 사단장, 이게 군대입니까? 이래서야 됩니까? 이래서야 우리 국민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군대가 지금 계속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좀 흥분할 수도 있는데 흥분 자제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 많이 보셨습니다. 그죠? 육군 34단이 민간기업 총수에게 오픈카 장병 사열됐다. 그 논란이 있고, 명예 사단장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쭉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SM그룹 회장을, 우모 회장이죠. 그 회장을 육군 34단의 명예 사단장으로 위촉을 했고, 그 명예 사단장 위촉된 지 1주년 기념으로 장병 사열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열식을 하는데 일반 사열이 아니고 오픈카를 불러서 사열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부적절한 일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인이 국군 장병을 사열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자, 에쿠스 오픈카를 타고 지금 사열을 하고 있는데요. 사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부대의 훈련 정도, 그리고 사기 따위를 열병과 분해를 통해 살피는 일이다. 지금 분해를 안 했으니까 열병을 통해 지금 살피고 있죠. 민간인이 부대의 훈련 정도, 사기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중국 열병식 보면 시진핑이 사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이에요. 민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열병식을 주관하고 주재하고 사열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인민군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국군에 날 때 사열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민간인입니다. 명예사단장, 사열할 수 있습니다. 명예사단장이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이 동원됐는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쿠스 오픈카, 이 사열 전용 차죠. 이게 사단에 있습니까? 이 사단에 에쿠스 있는 거 아닙니다. 사단장 이취임식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주로 레토나, 과거에 이제 그 찝차죠. 그 레토나를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가끔 아주 오래된 포텐샤 오픈카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에쿠스까지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단도 아니에요. 국방부 근무지원단, 아니면은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이런 데서 지금 지원해 준 겁니다. 아니, 투스타인데 어떻게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차 좀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명예사단장 사열해야 되니까 차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오케이 보내줄게. 어이구, 당연히 보내줘야지. 이거 쉽게 됐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럼 그 사단장이, 명예사단장이 누군데? 누구입니다. 그럼 보내드려야지.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좋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민간인은 명예사단장이 표창장까지 수여했습니다. 표창장, 민간인이 수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SM그룹 회장, 이 이름으로 표창장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표창장을 수여하는 표창장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육군 케이스입니다. 육군에서 지급하는 표창장인데 명예사단장 명의로 표창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불법인지 위법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M그룹 상장 케이스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육군 상장 케이스고, 그 내용은 아직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장 케이스, 즉 표창장 케이스는 대한민국 육군 겁니다. 자, 민간인이 명예사단장 될 수 있냐?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제 이어도 방문 인증서라는 건데, 제가 이어도를 방문을 했었어요. 율곡 2함을 타고요. 자, 여기에 방문 인증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신인균. 그래가지고 율곡 2함 명예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예함장에 율곡 2함. 우리 이지삼 있지 않습니까? 해군에. 자, 그리고 위촉장. 그래서 귀하를 육군 법무관으로 위촉합니다. 제가 또
명예 육군 법무관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치면 해군으로는 제가 명예 함장이니까 율곡 이함 함장은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급으로 치면 대령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대령은 아니에요. 대령쯤 계급으로 굳이 치자면 그렇지만은 명예 함장입니다. 위촉을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명예 법무관입니다. 육군에는 명예 법무관.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무관들 뭐 소령도 있고 중령도 있을 수 있죠. 뭐 계급은 특정 없습니다. 그냥 법무관이에요. 명예 법무관. 제가 뭐 직접 재판을 주관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자 차원에서 그냥 명예 법무관이에요. 그냥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명예사단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도 명예사단장 할 수 있어요. 명예사단장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대장이 상급 부대에다가 지침받아서 나 이 사람 명예사단장 하고 싶습니다. 위촉하고 싶습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냐?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시죠? 이국종 교수입니다.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국종 교수가 명예 해군 중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군 정복을 입고 지금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지금 중령 진급패를 지금 받고 있어요. 진급장을. 원래는 명예 소령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명예 중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중령 계급 수장이에요. 자, 이국종 교수는 그리고 이 명예 사단장은 저 우모 회장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국종 교수는요. 명예 해군 중령이에요. 명예 해군 군인인 겁니다. 명예 군인입니다. 그리고 명예 해군인데 계급은 중령입니다. 저 우모 회장은 명예 사단장입니다. 그러나 계급은 없습니다. 저도 명예 함장입니다. 그러나 계급이 대령이 아니에요. 제가 이국종 교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국종 교수는 명예 중령이고 저는 그냥 명예 함장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도대체. 무슨 말장난이냐. 애매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슨 차이냐. 명예 지휘관은요. 그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자신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침에 의해서 누구든지 위촉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예 함장도 될 수 있고 명예 사단장도 될 수 있고 명예 군단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 군인은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명합니다. 이거는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요. 그리고 명예 군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군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명예 함장, 이런 명예 지휘관은 군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단 행사 문제 없었다라고 군은 이야기를 하죠. 정말 문제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문제투성입니다. 무슨 문제투성이냐? 첫째, 민간인의 명예 군인 위촉 훈령.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예 군인은요, 계급은 군인사법 제3조에 따라서 명예 하사로부터 명예 대령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저 우모 회장님은 명예 군인이 아닌 겁니다. 왜? 대령까지로만 하니까요. 장군은 명예 직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군을 어떻게 명예로 주냐 이거죠. 그래서 군 인사법에 의해서 명예 군인은 대령까지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명예 해군 대령까지는 될 수 있어도 명예 해군 제독은 못 됩니다. 왜? 군 인사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우모 회장은 뭡니까? 투스타 계급장을 달았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저분의 명예 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명예 사단장에 끝난 저하고 똑같이 명예 사단장에 국한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9조 여기 보면 군복 등의 착용, 사용 금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명예 군인이 아니고 단지 명예 함장, 명예 법무관인 사람들은 군복을 선물받지 못했어요. 저는 군복 선물받지 못했습니다. 왜? 명예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법적으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군복을 줄 수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 우모 회장님은 군복을 입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 군복을 선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군복을 입어서는 안 돼요. 계급장을 달아서도 안 돼요.
왜? 계급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군 표창 규정입니다. 표창장과 상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 그리고 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했습니까? 명예사단장이 했고 그 명예사단장이 수여를 했고 그분이 표창을 하는데 여기하고 전혀 맞지 않죠. 당연히 SM그룹 회장으로서는 그냥 외부 표창할 수 있습니다. 외부 표창으로. 그런데 분명히 케이스가 대한민국 육군 표창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규정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그럼 규정이 어떻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SM그룹 회장으로서 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군 케이스에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34단에서 전부 케이스까지 다 만들어서 저 우모 회장이 오셔가지고 행사 치르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자기들이 전부 준비 다 했겠죠. 아마 표창 이거 좀 나 주고 싶은데 이런 거 저 SM그룹에서 비서실을 통해서 전달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34단에서 알아서 그냥 다 세팅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육군 케이스가 나갔죠. 이것도 완전히 불법입니다. 불법을 이렇게 3개를 어긴 겁니다. 34단은. 그런데 우리 군은 그것을 문제없다라고 지금 포장을 해버립니다. 문제 있습니다. 자, 이 명예 34단장은 누구냐? 바로 우호연 SM그룹 회장이신데요. 1953년생입니다. 전남 장흥이 고향이고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유력 건설사 삼라건설을 모체로 중견그룹인 SM그룹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CEO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M&A의 귀재로 알려져 있으며 자사직원 복지뿐만 아니라 군장병 복지 분야에서 많은 기부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분인데,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런 또 일도 있습니다. 바로, 자, 이게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죠.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이분이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단 수실 포함됩니다. 2017년 방미 일정, 그때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되고 첫 방미할 때 그 방미 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제사절단에 이 SN그룹의 우호연 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정권과 최상층부와 아주 뭔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이죠. 문재익 씨가 SM그룹 계열사인 해운회사에 선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인 이계현 씨가 현재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SM그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3년간 시가총액 50% 이상을 성장했습니다. 자,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정권의 아주 유력한 인사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 분이다 라는 거, 뭐 저는 이 분야 잘 모르지만 그 뭐 대한민국 누구나 딱 들어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잉 예우 논란을 한 이 사단장은 누구냐? 바로 34단, 경기도 고양시에 사령부가 있는 34단인데 그 34단장이에요. 방성대 소장입니다. 3사 24기예요. 경북 출신입니다. 경북기계공고를 졸업했고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의 포병예단장을 했어요. 대령 때는. 그리고 준장 때는 제6포병예단장, 6포병예단장, 6군단의 포병예단이죠. 경기도 연천 이 지역을 방어하는 포병예단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급을 해서 34단장이 되었습니다. 18년 12월에 투스타로 진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34단장이 되었어요. 자, 이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성대 사단장은 저는 이분이 하는 행사들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이래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 뭐 여러 가지 그 연고가 있어서 많이 갑니다. 가면은 프레카드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봅니다. 34단 관련한 프레카드가 붙어 있는데 봅니다. 한 번은 이런 걸 봤어요. 4월 13일 날. 항일 음악회를 한다는 겁니다. 34단에서. 자, 주체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주관은 고양문화재단입니다. 이 재단 이사장은 당연직 그냥 고양시장이 재단 이사장이에요. 후원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후원을 하는데 항일 음악회를 합니다.
항일음악회 34단에서 자 이때 어떤 때입니까? 동해에서 광개토 대왕함하고 그 초계기하고 레이더 논쟁 막 벌어지고 막 그때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정경도 장관이 계속 반일 감정 일으키고 그러던 시기 아닙니까? 이때 34단장은 그 반일 감정 일으키는 것의 최선봉에 서서 항일음악회를 개최를 했어요. 고양시하고 해가지고 자 고양시장 지금 고양시장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 지난번 대선할 때 그때 당시 고양시장이 민주당 대통령 선거 그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고양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유력한 사람일 수도 있죠. 지금 고양시장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하고 연주를 달려고 했던 것인지 어쨌든 고양시하고 이런 항일음악회를 사단 사령부에서 주최를 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있어요. 안테나를 쫑긋 세웠다. 이게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위만 바라보는 사람은 안테나 세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군인들의 은어예요. 자, 안테나를 쫑긋 위로 쫑긋 세운 이 사단장 정권 코드 맞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전군 최초로 이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여기가 34단 사령부의 교회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장병들 대상으로 병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분이 지금 뭐 강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 민주시민교육이 뭐냐?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인데, 자, 이 자료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배포한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34단에서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대로 했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야기 그래가지고 뭐라고 적어놨냐 빨간 줄 밑줄 꺼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이 중심이 된 공유와 지역, 협동의 가치를 지향한다. 그중 한 가지가 공유경제다. 공유경제란 장난감 대여나 자동차 나눠 타기처럼 개인이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뭐 이렇게 협동, 이게 무슨 뭐 협동농장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쇼킹한 이야기는 또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와 발전에 도움된다.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뭐라고 또 제가 밑줄 그어놨냐. 인도적 차원에서 하는 식량 지원이 실제 주민들에게 가지 않고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주재한다면 결국 아이들과 일반 주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대북 지원 사업의 대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민간인이다. 따라서 대북 지원을 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태도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에 줘야 된다. 그것이 군량미로 쓰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일단 줘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 또 한 부분에 제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진 않았는데 폭력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폭력이다. 자, 군대가 폭력의 수단으로 평화를 지키는 집단이 군대입니다. 그 군대에 가서 폭력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군대에 가서는 여러분의 이 폭력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훈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내가 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힘을 기르고 나의 폭력 능력을 기르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서 폭력은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을 기르고 사격수를 늘리고 하는 이게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야 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교육했는지 안 했는지 저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이 민주시민교육 자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참 우려스러운 것이 11개 지자체에다가 쫙 예산을 보내가지고 뭐 학생들 뭐 다 대상으로 했는데 군부대 대상으로도 했어요. 군부대 대상으로도 했고 군부대 대상 예상은 총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5,500만 원의 집행은 전문 회사에게 위탁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업체가 이것을 수주받아서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민주시민교육 전체를
군부대에서만 해도 5,500이니까 다 합하면 더 많겠죠. 수억 단위겠죠. 그걸 누가 따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뭐 생각 버뜩버뜩 나시죠. 제가 뭐 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군부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시체말로 1바따로 한 게 바로 34단입니다. 34단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이 민주시민 교육을 가장 최초로 실시한 부대가 바로 34단입니다. 34단이 항일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4단이 똑같은 사단장이에요. 그 34단이 정권과 아주 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회장을 불러서 1주년, 그것도 위촉식 하는 것도 아니고 1주년 때 자기네들 부대에 있는 차량도 아닌 국방부에 있음직한 또는 최소 포스타급 부대에 있을 그 의전 차량을 가지고 와서 법에도 입에되는 군복을 입혀가지고 사유를 시켰습니다. 표창을 했습니다. 자, 스스로 계급장의 명예를 던져버린 사단장,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이분은 죄가 없어요. 그냥 사열하라 그러니까 사열한 거고 기분 좋지요. 저라도 기분 좋겠습니다. 그 군복 입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 군 인사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복 입으라 그러니까 군복 입은 거고. 저도 군 인사법 몰랐습니다. 제가 이국종 교수는 군복을 입고 있고 그 제복을 전에 받고 막 그럴 때 저는 명예함장인데 저는 군복을 안 주길래 혹시 나는 좀 안 주나 싶어서 이렇게 살짝 다른 쪽으로 문의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당장 그러더라고요. 민간인에게 줄 수 없고 이국종 교수하고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라고 바로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로 대답할 정도로 군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민간인에게 군복을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군복 지급했죠. 이 우호연 회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자기가 군복을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입으라는 게 입는 겁니다. 기분 좋죠. 여기에 견장까지도 달려있어요. 견장. 투스타 견장 딱 달려있습니다. 이 견장 뭡니까? 지휘관의 상징입니다. 초록색 견장. 지휘관의 상징이에요. 특히 사단장 견장 이거는 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만 명의 명예를 책임지고 하라고 붙여놓은 계급장이에요. 이거를 아무한테나 내준다? 도대체 이 초록색 견장의 명예, 권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럽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 보십시오. 자, 이 우호연 회장은 뭐 좀 불룩해 보이죠, 옷이. 자, 자세히 보십시오. 이분은 지금 각이 좀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현역 사단장이니까. 현역 사단장이고 이분은 그냥 민간인이고 연세도 많고 또 좀 체격도 당연히 여기 슬림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옷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기는 지금 야전상이 야상을 입고 있어요. 내부에 전투복 입고 그 위에 야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호연 회장은. 그런데 이 사단장은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대령이 뭐 참모장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대령은 야상을 입고 있지 않고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11월 12일 날 경기도 고양시 기온이 최저 0도, 최고는 낮 최고 14도였습니다. 이때 분명히 한 10시쯤 했겠죠? 당연히 5도, 6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춥습니다. 추운데 사단장과 참모장 임직한 이 대령은 야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안 입었겠습니까? 뭔가 각 잡힌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조금 멋진 모습으로 이 우호연 회장에게 보이고 싶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몸매 좋은 군인도 야상 입혀놓으면 폼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몇 분에 걸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운데도 멋진 모습을 이 회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뭐 내부에 지금 핫팩을 몇 개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신경 써서 우호연 회장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항일 음악회를 하지요. 민주시민 교육을 하지요. 완전히 군대의 정군교육과 반대되는 군대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민주시민 교육을 하지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면 34단장. 이래서 해야 됩니까? 이런 군대 자꾸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위를 바라보는 군인이 출세하는 군대 이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을 바라보는 군대 이런 군대가 출세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군인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